보험은 딱 두 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보험 이야기 보험 라디오입니다. 보험에서만 수십 개, 보험 상품은 수백 개가 넘고 보험 특약은 수천 개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찾아보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죠.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직접 보험업을 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처럼 많은 회사를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하면 아마 나를 새도 부족할 겁니다. 그만큼 정보가 방대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어렵게 상품을 찾았다면 그 상품의 구성을 봐야 할 텐데 한 상품 안에도 수없이 많은 보험 특약들이 있을 겁니다. 예시로 암보험, 한 상품의 암 관련 특약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보험 하나에도 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 진단비부터 암 수술비, 항암은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에 표적 항암에 새롭게 나온 암주요 치료비와 암 입원비, 암 통원비 등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상품 하나만 선택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암보험일 때 얘기고요. 이게 종합보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비부터 입원, 간병, 화재, 운전자 등 특약이 수천 개가 넘죠.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께선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가치 판단이 어려워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꽤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는데 보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적어도 보험의 기준을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생 살면서 보험은 딱 두 개면 된다.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실손보험입니다. 이건 두 가지 중 첫 번째도 아니고 수십 가지 보험 중 첫 번째가 뭐냐고 물어봐도 답은 같을 겁니다. 아무리 보험이 없어도 실비는 있어야지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또한 얼마나 보장이 좋으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입니다. 2023년 기준 5,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5,171만 명입니다. 2023년 기준 5,171만 명 중 약 77% 정도에 해당하는 3,997만 명이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차를 출고하면 법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4명 중 3명이 가입을 했으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만한 보험이죠. 혹시라도 아직 실비 가입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 보험이 왜 꼭 필요한 보험 1순위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전액 모두 돌려주진 않고요.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조금씩 제하고 돌려줍니다. 실비보험의 약관은 몇 가지 제한되는 부분을 나열한 뒤 그 이외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부분과 미용 목적을 들 수 있죠. 그러나 단체 실비에서 위 자료처럼 임신, 출산에 대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회사와 상품들도 있었으니 내 단체 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해당된다면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상해 부분이긴 하지만 한방치료, 치과치료,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다만 실비는 내가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점차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나올 5세대 또는 이후 새로운 실비도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세대별 특징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실손, 다른 말로 1세대 실손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비 전부를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 다 나오던데? 라고 말하는 그 상품이 바로 1세대 실손보험이죠. 통원치료에는 5,000원의 소액 공제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갱신 주기도 지금처럼 1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라서 한 번 보험료가 오르면 그 다음 5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경우에도 실비가 중복되지 않았지만 그때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보장이 가능했죠. 보장 한도도 지금처럼 입통원, 고정구조가 아니라 3가지 형태 중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일부 회사는 치과 치료까지 보장해주는 등 지금 기준으로 봐도
비교할 수 없는 상품이죠. 하지만 좋은 만큼 지금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험사 손해율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은 실손보험 여러 세대 중 가장 가입자가 많은 2세대 실손보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이후 2013년 4월부터는 1년 갱신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재가입 주기도 생겼는데요. 1세대 실비는 처음 가입한 보장을 그대로 쭉 가져갈 수 있었지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들은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 자동 전환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변경 사항보다 소비자에게 가장 크게 체감된 변화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0원에서 10%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니까 체감이 훨씬 컸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세대 기준으로 입원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하면 전액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2세대는 10%인 500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자기 부담 한도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실비를 청구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만 원을 넘기면 그 이상은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5천만 원을 예시로 풀어보면 10% 자기부담금 500만 원. 하지만 연간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까지만 내가 내고 나머지 30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즉 없던 자기부담금이 생겨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이 연간 한도 덕분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줄어드는 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1세대와 동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2세대 실비도 갱신된 만큼 보험료가 꽤 비싸졌다는 거죠. 다음은 전체 가입자의 약 23%를 차지하는 3세대 실손보험, 착한 실손이라고 불렸던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실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 1,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확실히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자체는 2세대와 큰 차이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원 25만원, 약제비 5만원을 묶어서 관리하던 구조였지만 3세대부터는 비급여 3종을 따로 분리해 각각의 한도와 횟수를 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수치료, 증시치료, 체외 충격파는 연 350만원 한도, 연 50회, 비급여 주사는 연 250만원 한도, 연 50회, 비급여 MRI는 연 300만원 한도, 기본 보장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급여 90% 보장, 비급여 80% 보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급여 3종 특약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자기부담 한도 200만원 역시 2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럼 비급여 특약 분리가 가져온 변화는 뭘까요? 2세대까지만 해도 통원 한도가 25만원이기 때문에 MRI 같은 고액 검사 비용은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세대는 MRI만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해지면서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좋아졌습니다.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실손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만큼 변화폭이 컸던 세대가 바로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계속 높아지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구조를 크게 바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개인별 손해율을 기준으로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한 회사, 같은 연령대의 손해율을 묶어서 일괄 갱신하는 연대 책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거의 안 간 사람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4세대부터는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별 손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보험료가 더 오르고 적게 가는 사람은 할인을 해주거나 보험료가 안 오르게끔 바뀌었죠.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연간 자기부담 한도입니다. 2, 3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 200만원 한도를 적용했지만 4세대는 급여만 연간 자기 부담 한도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즉 비급여 치료 부담이 더 커진 셈이죠. 이렇게 실손보험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보장은 점점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5세대도 그렇고 6세대 이후는 보장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죠. 보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실손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험 예산이 정말 적어서 여러 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실손보험 하나만큼은 꼭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셨거나 이번에 처음 4세대를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보다 보장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대 진단비 종합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어린 시절에는 면역력도 약하고 연약하지만 성장기를 지나 전성기를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노쇠화가 진행되며 각종 상해, 질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주요 사망 원인도 달라지는 거죠. 특히 40대 이후를 보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 폐렴, 간질환 등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치료 과정에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치료라면 입원한도 5천만 원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통원 치료입니다. 통원 한도는 가입 세대에 따라 20만 원에서 2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하면 초과분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반복된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중대 질환이라면 대부분 입원 치료를 받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통원 치료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 통원 치료를 실손으로 처리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원 한 달을 넘는 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대 질환은 빨리 완치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전으로 가는 순간 문제는 단순히 병원비만이 아니겠죠. 이럴 때 실손보험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실손은 내가 사용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공백까지는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만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보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들을 살펴보면 업주인 사장님 입장에서 올린 글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올린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는 권고사직이 가능한지를 묻는 글들이죠. 이 말은 결국 중대질환이 하루아침에 나의 일자리와 수입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보험 상품 중에서는 중대질환 진단을 받으면 납입면제가 적용되어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장 치료비는 물론이고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소득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려면 진단비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보장입니다. 진단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소득의 공백과 장기치료 부담을 메워줄 수 있죠. 그럼 이제 실제로 3대 진단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비중이 높은 암 진단비부터 살펴보시죠. 암 진단에 대한 특약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고해감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 보험엔 이런 특약 없는데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보시고 자신의 보험이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고해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해감은 회사마다 약간 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대, 5대, 10대 고해감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3대 고해감은 뼈암, 뇌암, 백혈병으로 전체 암의 약 5% 정도이고 5대 고해감은 3대 고해감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하여 전체 암의 약 7% 정도입니다. 10대 고해감은 5대 고해감에 간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을 더해 약 18%, 즉 고해감 전체 비중은 약 18% 정도입니다. 만약 고해감만 집중해서 준비하고 싶다면 3대, 5대보다는 10대 고해감으로 구성하는 게 더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유리하겠죠. 특히 고해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그 부분을 집중 보장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들입니다. 비중은 약 27% 정도로 대표적으로 신장암, 위암, 대장암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해감을 보시면 유방암 약 11% 중반대, 자궁암 약 2% 초반대, 전립선암 약 6%, 방광암 약 2%, 소해감 전체는 약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너무 복잡한데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은 모두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됩니다. 즉 이 3가지 그룹을 다 합치면 약 66.5%, 사실상 대부분의 암이 일반암 진단비 하나로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일반암 진단비 하나면 충분하고 가족력처럼 특정 부위를 더 강화하고 싶을 때만 고해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사암을 보겠습니다. 유사암에는 다음 4가지가 포함됩니다.
갑상선암 18% 중반대, 기타 피부암 1%, 제자리암 7%, 경계성 종양 6%, 유사암 전체 비중은 약 33% 중반대입니다. 이제 일반암에 유사암을 더하면 100%가 되죠. 즉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유사암 딱 두 가지 특약만 구성하면 전체 암에 대한 진단비 보장은 모두 준비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단비가 준비됐다면 여기에 암 수술비, 암 치료비 등을 선택해서 추가로 준비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플랜이 되는 거죠. 2022년 기준 남녀 전체 암 발병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암 중 갑상선암을 제외한 2위부터 12암은 모두 일반암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안 되죠. 특히 중요한 점은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갑상선암 같은 유사암 보장을 1,0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구성해야지만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보장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3대 진단비 중 남은 두 가지, 바로 2대 진단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대 질병은 혈관 질환을 의미하고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2대 진단비입니다. 혈관 질환은 크게 뇌혈관과 심장혈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심장질환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질환 관련으로는 설명할 특약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심장염증 진단비, 심근병증, 심혈관 질환 진단비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 심장 관련 특약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특약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하면 보험료만 늘어나고 보장은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특약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하죠.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특약마다 색을 다르게 표시했고 중복되는 부분은 반반씩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가장 위에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심증이 포함되어 있고 그의 심장마비를 뜻하는 심근경색,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장해 줍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총 비중은 심장질환 환자 중 절반이 넘는 56.83%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급성심근경색 특약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는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심근경색 특약보다는 다른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여러 의미로 좋습니다. 밑에 심장염증도 약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근경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가장 아래쪽 심혈관 질환 특약도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약 35%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코드 I20, I24, I25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되는 몇 가지 항목을 같이 보장해 줍니다. 위 사진 중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하는 비중이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심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보장을 더 해주는 만큼 각 특약마다 보험료는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보장을 더 해준다는 거에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꼭 보험료 비교를 해보고 나서 나의 가족력을 먼저 파악하고 내 현재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건 뇌질환에 관한 보장입니다. 심장보다 적긴 하지만 뇌 쪽도 여러 가지 특약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가 있고 보장 범위도 심장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이합니다. 각 보장하는 특약마다 모두 다르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면 질병 코드 I60, I61, I62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뇌출혈 진단비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즉 내가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을 했다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는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뇌출혈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I60, I61, I62를 포함하여 질병 코드 I63, I65, I66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비중은 가장 높은 57.15%나 되네요. 뇌출혈과 더한다면 약 65% 정도의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낫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과 뇌졸중 진단비에서 보장해주는 항목들을 보장해주면서 추가로 질병 코드 I64, I67, I68, I69를 더 보장해줍니다. 이 비중은 35% 정도 되며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경우 뇌혈관에 대한 질병을 모두 보장해주니 이것저것 넣으시는 것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각 특약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좋다 해서 비싸게 하시는 것보다 각각 확인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단비를 구성했다면 그 다음 추가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술비인데요. 매년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수술 비용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릅니다. 여기 2019년부터 23년까지 수술 건당 진료비 변화를 조사한 표인데요. 표를 보면 일부 항목은 작년에 비해 약간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술 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인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이후보다 진료비는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와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등은 없다면 준비를 해주시거나 부족하다면 더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이 모든 치료비를 다 커버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 구실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없었지만 2세대부터 자기부담금이 생겼고 현재 4세대 시험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5세대, 6세대, 7세대 실손보험은 현재보다 보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보다 수술비와 각종 치료비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죠. 수술비 구분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의 경우 수술비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가입 금액은 회사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20만원에서 30만원대, 한도가 높은 곳이라고 해도 50만원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즉 큰 수술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에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엔대 수술비 1에서 5종,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 등 다양한 특약을 찾게 되는데요. 이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굳이 여러 특약을 다 넣어 보험료만 높이는 것보다 1호종 수술비만 경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구성으로 준비를 하시되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갱신형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은 30세 남성을 기준으로 암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을 10년 갱신형으로 설계한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30세 남성 기준으로 12,500원, 저렴하게 보이지만 문제는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건강하게 지내면서 단순히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금액이 표에 나와 있죠.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보면 10년 갱신형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하고 꾸준히 유지할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1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해당 갱신형 상품 하단에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0세 시점 가입 당시 보험료율로 계산한 것이고 갱신 시점에는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위 표에 표시된 금액보다 단순히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갱신형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30세 남성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면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0세 만기로 금액을 산출해 봤는데 A사 기준으로 월 4650원이 나왔습니다. 처음 금액만 보면 갱신형 대비 약 3배가 넘는 수준이라 당장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자, 같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해보면 보험료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만약 여기에 뇌, 심장 진단비, 각종 치료비, 수술비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보험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군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체 보험, 어린이 보험, 유병자 보험 등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고지 사항에 따라 구분되어 있죠. 즉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조건과 상황에 맞춰 상품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어린이 보험이라고도 불렸지만 사실 30세, 40세 이하 분들도 가입 가능한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보험, 청년보험인데요. 위 구성 기준으로 10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보았고 월 보험료는 약 10만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입자의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에 따라 더 저렴한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위 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비교를 통해 어떤 상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낮춘 초건강체 상품입니다. 동일 조건에서도
몇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내려가다 보니 내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꼭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위 구성 기준을 바탕으로 가족력에 따라 한도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원에서 몇백 원만 추가로 내고 받을 보험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소위 가성비 좋은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특약은 필수는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구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보험료를 초건강제 상품으로 비교해보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필수 구성안을 토대로 15세부터 60세까지 5세 단위로 비교한 표입니다. 가장 저렴한 한 보험사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직업이나 구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준비해도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험 특약은 정말 많지만 중요한 건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입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이 이미 있다면 굳이 이것저것 넣어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는 월 5, 6만 원 정도로 60대는 월 15만 원 전후로 충분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딱 이렇게만 구성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만 저렴한 만큼 가입 시 심사 기준은 다른 상품보다 많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성이 내게 가장 적합한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나에게 맞는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 라디오는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약관을 매달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전반적인 관리를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 또는 댓글창 상단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의미 있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